제주 사삼평화공원 내 행부림 묘역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곳에 오면 가슴 한켠이 뻐근합니다. 고향에서 쫓겨나듯이 떠나고 고된 수영 생활을 하다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 영령들은 어느 하늘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행으로 사삼을 알리는 사담법인 제주다크 투어의 신동원 시민참여팀장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저는 제주 사삼 유해 발굴을 위해 대전 골령골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 현재 진행형인 제주 사삼 유해 발굴에 관해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불리는 골령골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민보도연맹원과 대전형무소 수용인 수천 명이 학살됐는데 골령골 골짜기 아래에서 위쪽까지 약 1km가 학살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불리는 골령골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유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차원에서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34구의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이후에는 2015년도에 유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당시에 12구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2017년도에도 시굴 차원의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고 총 4구의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지난해인 2020년에도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었고 이 당시에는 234구의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유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올해는 특히 많은 700여 구가량의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주사삼기념사업위원회의 제주사삼 역사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이 유해 발굴 현장에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묻힌 곳인 만큼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는 단순히 발굴된 것을 옮기는 작업을 주로 했다면 올해는 직접 뼈를 만지며 보존 작업을 도왔습니다. 인체는 총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골을 감식하면 뼈 주인의 나이와 성별은 물론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골령골 유골 감식을 통해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 18세 이하 희생자와 여성 희생자의 존재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뼈가 땅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흡사 나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부러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유골을 세척하는 작업이나 후처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부러지는 뼈를 보면서 왜 이제야 왔느냐라는 그런 말을 뼈가 건네는 것 같기도 했고 또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유해 발굴 작업에 신경을 썼습니다. 올해의 유해 발굴 현장에선 증언만으로 존재했던 시신 소각 현장을 이번에 찾아내고 흙으로 가린 학살 장소 위에서 또 학살을 한 정황을 포착했는가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한꺼번에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는지도 알아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어떤 현장에 투입되었는지 사실 크게 실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을 온몸으로 수용하는 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유해 발굴을 직접 해보면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삼을 교과서로 배운 저희 청년 세대가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갖고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골령골 유해 발굴 현장엔 유족분들도 함께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손수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면서 연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사연과 심경으로 그 자리에 오셨는지를 들으면서 제주 사삼 희생자 유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이겠죠. 사삼 행부림 묘역엔 시신을 찾을 수 없는 희생자 약 4,000명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다 행방불명된 분들도 있는데요. 골령골 유해 발굴 현장에서 이분들의 시신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사삼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이 진행돼 지금까지 405구의 유해를 발굴하고 이 중 133구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지만 수습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 역시 다른 차원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고 소식이 끊긴 가족들, 이 가족들을 이어주는 것은 유전자 감식
유적을 하는 방법뿐입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유족분들의 DNA를 채취해서 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족분들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 더 많은 DNA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행정에서는 이런 DNA 감식 작업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별도봉은 4.3 유적지이자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서린 곳인데요. 이쪽에 있는 진지동굴이고요. 4.3 당시에 군인들을 학살했던 이른바 숙군 작업에 의해서 희생된 군인들의 유해가 발견된 곳입니다. 유해 발굴은 2007년도에 이루어졌고 당시 이 진지동굴에서 8구의 유해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네, 직접 눈으로 보시죠. 중요한 역사 장소이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07년도 유해 발굴 당시에 이곳에서 유해 발굴을 참여했던 선배님과 함께 이 장소에 왔었는데요. 10여 년 전 당시에는 이 앞쪽에 풀숲이 이렇게 우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왕래하기 괜찮게 길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풀숲이 우거져 있고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치를 아는 사람도 쉽게 접근하기 힘들 정도의 이렇게 유적지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볼 때마다 지속적인 유적지에 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유해 발굴터뿐만 아니라 제주 4.3 현장이 방치되는 곳이 많습니다. 유해 발굴, 증언 등으로 분명 제주 4.3의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지만 유족들의 바람에 못 미치게 너무 더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대전 산내 유해 발굴 현장에서 전숙자 유족회장님을 뵈었는데요. 그분께서 직접 쓴 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이 자리를 마칠까 합니다. 민들레꽃이 전숙자 민들레꽃이 되어 나르소서 억울함도 원통함도 잊고 나르소서 결박지어 숨가쁨도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으로 골령골을 박차고 부모 자식 이별 없는 세상으로 살며시 내리시어 해원할 그날 기다리소서.